제 얘기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구독은 공짜입니다. 집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바쁜 아버지들이 이 팬데믹 덕분에 점수를 좀 따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전에는 얼굴 마주볼 시간도 없다고 불평했던 자녀들과 가까워진 덕분입니다. 아빠와 함께 놀기도 하고 아빠가 준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모처럼 아빠 노릇한다고 감회스럽다는 중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고 나서야 아빠 노릇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아버지도 많습니다. 새삼스레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고 결심하는 아빠도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는 약간 철학적인 어젠다가 가미된 의문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조국 때문이죠. 전 법무장관 조국 때문에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국 때문은 아니래지만 이 명제를 듣기 위해 80년대로 우리 잠깐 돌아가 봅시다. 80년대 중반 제가 경영하던 잡지사 여원에서 새로운 컨셉의 육아 잡지 젊은 엄마라는 육아 잡지를 냈습니다. 그때 그 잡지의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빠 하루 한 번씩은 안아주세요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특히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였다고 합니다. 아빠 하루 한 번씩은 안아주세요 라는 소리는 왜 나왔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는 경제발전이 한창이어서 너나 없이 모든 아빠가 바빴던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도 자녀들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아빠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하루 한 번씩 안아달라는 호소를 사회운동 삼아 내걸은 겁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바쁜 아빠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엄마의 그늘에서 자란 아이는 그 시대 아이들은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아빠와 남자다우면 별로 배우지 못하고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다고 해서 마마보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영향을 못 받은 아이는 남자인데도 성격이 여성적이 되고 마마보이라는 유행어가 나돌던 시대죠. 이래저래 새로운 컨셉의 육아 잡지 젊은 엄마가 내건 아빠 하루 한 번씩은 안아주세요라는 한마디는 그 시대의 아빠들의 흉금을 울리는 촌철살인의 명구로 한창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인가라는 질문과 다시 마주서게 됐습니다. 물론 전 법무장관 조국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아빠가 과연 좋은 아빠인가 하는 철학적인 명제가 새삼스럽게 대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빠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들, 딸 해외 유학시키는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학 들어간 아들에게 1억이 넘는 자동차를 사줘서 타고 다니게 하는 아빠도 물론 좋은 아버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경제력, 그 풍부한 돈은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된다는 부성애를 높이 평가하던 시대는 행복한 시대는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식의 아버지가 모범답안도 물론 아닙니다. 경제가 한창 발전하던 시대에 TV 드라마 가운데는 이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아들, 딸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엄청 잘해준 아버지, 부러울 것 없이 물질적인 호라움 속에서 자식들을 자라게 한 아버지.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경제 사업이 돼서 최고랑을 쳤을 때 그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교도소로 간 후 그 아들은 독백제로 말합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말하는 좋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고마운 아버지,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지탄받는 남자. 그럴 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좋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반대로 법을 또박또박 지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 뚜렷한 인생관을 지니고 사는 아버지. 근데 경제력은 크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을 대학 등급도 겨우 마련하는 처지라 아들, 딸이 알바를 해서 대학에 다닙니다. 자동차 같은 건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 자식들에게 호의호식을 시켜주지 못했지만 뚜렷한 인생관을 지니고 확고한 시민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아들, 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을 좀 어기더라도 돈 잘 벌고 자식들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넘치는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는 자식들도 있을까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식들을 호의호식 시켜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빠라고 자식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조국에게 빗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들이 저지르는 오해가 있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식들을 물질적으로 초라한 사람을 만들기 싫다는 아버지의 고집은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걸 아버지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의식적으로도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라는 전제를 깔고 어떤 일을 하던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되겠다는 건 절대로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러나 자식들로부터는 좋은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허영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허영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아버지로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늙어서 쪽팔리는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팬데믹을 찬스로 활용합시다. 팬데믹을 아내사랑 찬스, 아들, 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찬스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팬데믹으로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